그 다음 34년생이니까 80살 된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손발도 차갑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기침도 하고 가래도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잘 체한다, 밥을 못 먹는다, 기운이 없다. 여러분 이 증상만 들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의사가 이 환자의 근골격계통의 병을 보고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무릎 아파 쭉 갔는데 안 나서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비와 연관된 복진이 가장 뚜렷한 거예요. 거골, 장문. 이 몇 달 동안 치료하면서 보니까 늘 장문, 거골 아통이 안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 병으로 보고 평소에 추위도 타고 소화도 안 되고 아예 밥은 못 먹고 6년째 미음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기운 없겠죠. 영양 부족이니까 당연히 병도 잘 안 낫겠죠. 그래서 근골격계통의 병을 치료하던 방법에서 소화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화보, 목보를 했더니 비의 병으로 보고 우리 사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워로사암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증상이 복잡하면 비를 치료하라고. 한약을 짓는 한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떤 약을 지어주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소화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80 넘은 할머니의 여러 근골격계통의 병을 뒷순서로 밀어넣고 비를 치료했어요. 대도소부 보. 추위를 탔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보. 그런데 짝을 이루는 은백대돈도 봄 기운을 넣어주고 따뜻하게 해줄 목적으로 보. 이렇게 했더니 비로소 밥을 미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밥으로 먹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근골격계통이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이 할머니는 자기가 밥을 먹게 됐다는 걸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만 만나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10가지, 20가지로 복잡하면 그 하나하나를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비, 소화와 연관된 증상이 있으면 자주 체해요. 밥을 못 먹고 미음만 먹고 살아요. 기운이 없어요. 추위를 많이 타요. 이런 식으로 비와 연관된, 그리고 거골 압통과 장문 압통이 뚜렷하면 그것부터 치료하라는 거예요.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증상들이 있더라도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그것부터 치료하라는 파가 있잖아요. 보토파라고. 토를 보여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게 보토파거든요. 그 다음 이 할머니 비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밥을 먹게 되고 살만해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지엄예 37세 여성, 평소에 목에 가래가 많이 끼는데 담음이죠.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아서 고생을 한다고 왔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심하고 장문 앞통이 뚜렷하였다. 그러니까 명치 아래와 장문 앞통이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비의 병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비의 병으로 보고 물어보니까 환자가 평소에 체열이 높대요. 몸이 뜨거운 편이래요. 또 하나는 식곤증이 심하대요. 식곤증이란 말은 뭐냐면 밥만 먹고 나면 꼼짝하기 싫은 거예요. 팔다리도 움직이기 싫고 머리도 흐리멍덩하고. 그런데 이게 열 체질, 속에 열이 있는 사람이 뜻밖의 식곤증이 심한 걸로 나와요. 저도 이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사람이 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 되면 더워지면 사람이 축축 늘어지듯이 우리 몸에 열이 있으면 소화기도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식곤증에 비에 열울이 있으면 식곤증이 심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체열이 높고 식곤증을 심하게 느낀다. 체열이 높다는 말에 일단 한열에서 열, 또한 증상으로 가래. 지금 가래가 목에 걸려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은 폐의 기관이기 때문에 금혈, 그래서 화사, 금사. 이 환자의 경우에는 한열 편차에서 열, 그 다음에 수습 운화가 잘 안 돼서 생긴 가래로 보고 상구, 경거. 이 조합으로 이 사람이 평소에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38회 만에 치료를 끝낸 걸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습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끈끈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이 단순히 부었을 때의 수기와 다르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분의 매획기도 습담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38번 만에 치료가 된대요. 그 다음 14살 중학생 남자. 중학생 남자아이가 발바닥에 사마귀가 많이 나서 왔다. 이 기육의 사마귀나 티눈이나 귀젖이나 굳은 살을 기육의 문제로 본다는 것, 그리고 기육에 생긴 담음으로 본다는 것은 저도 이 총통치법에서 처음 봐요. 총통 원장도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없대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기육의 문제니까 비의 문제, 기육의 쓰레기가 지금 쌓여 있는 거니까 비의 수습 운하의 문제, 이렇게 보고 상구 경거에 침을 놓았더니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사가 그러면 비의 기육에 생긴 사마귀 같은 거는 얼마나 치료하면 되죠? 한 3개월 잡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열 편차가 있으면 화혈을 곁들여 주는 거예요. 한열 편차가 없으면 목혈을 곁들여 줘요. 제가 총통침의 추천서를 읽다가 어떤 한의사가 사마귀를
비의 담음으로 보고 상구 경거로 치료한다는 말이 너무 특이해서 실험을 해봤대요. 잘났더라는 거예요. 김수환 선생님 취업료도 이게 나와요. 본인이 손에 한 20개 정도의 사마귀가 있었대요. 무슨 냉동치료도 해보고 팔체질도 해보고 무슨 사암오행도 해보고 별의별 치료를 다 했지만 꿈쩍도 안 했대요. 그런데 이 총통침에서 사마귀를 비의 담음으로 보고 상구 경고로 치료했더니 나았다는 말을 듣고 김수환 선생님 본인의 복진을 해보니까 거골 앞통, 장문 앞통이 뚜렷해서 상구 경고로 침을 놓았대요.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20번 만에 나왔대요. 놀랍잖아요. 지금도 거골 앞통이나 장문 앞통은 늘 소음인 같아요. 따라다니는 이분의 약점이기 때문에 있는데 사마귀는 없어졌대요. 한의사가 물어봐요. 어느 정도 치료하면 낫죠? 치료 케이스가 많대요. 한 2, 3개월이면 낫는데요. 그러니까 사마귀, 티눈, 쥐젖, 굳은 살도 없어지는 데는 2, 3개월 걸리는 걸로 나오니까 어떤 환자를 만나면 이거 2, 3개월이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거울압통, 장문압통 있으면 비의 병으로 보고 상구 경거를 주치혈로 삼아서 한열 편차가 있으면 화열, 없으면 목혈. 제가 허와 실이라는 표현을 쓸 때 허증은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생긴 증상이 허증이라고 그랬잖아요. 5장에 기, 혈, 양, 진, 액, 정 이런 것들에 있어야 될 정기가 부족하면 허. 사암침법에서는 허실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실은 뭐냐면 원래 없어야 될 어떤 원인 물질이 들어와 있을 때 실이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 기욱에 없어야 되는 사마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암식으로 말하면 비실이에요. 비실에 쓰는 처방이 비승격인데 그 비승격 처방이 목보금사예요. 그러니까 총통침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일침요법, 사암침법, 김은경씨 침법, 월호침법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뒤에 나름대로 정리된 해서 우리 앞에 나온 게 총통침법이거든요. 원래는 비와 관련된 영역에 없어야 될 어떤 게 생긴 거예요. 가래도 마찬가지예요. 사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없어야 될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실증이에요. 그래서 비실에 쓰는 처방이 비승격, 목보금사예요. 사마귀 그렇게 치료하면 되고요. 49세 여자 환자, 상안검 부종. 이 오륜이라 그래가지고요. 한방에서는 눈을 5장에 배속을 해놨어요. 눈에 흰 자에는 폐, 검은 자에는 간, 눈동자는 콩팥 신자 신, 안쪽 핏줄 구석은 마음심자 힘. 그런데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은
위에 배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윗눈꺼풀은 B, 아랫눈꺼풀은 위에 속해요. 지금 49살 여자 환자가 위에 눈꺼풀이 부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건 조습 편차로 볼 일이 못 되잖아요. 왜냐하면 음능천 음곡은 수기 상역의 문제를 치료해요. 넓게 붓거나 설사를 줄줄 하거나 하여간 수기와 관련된 증상에 쓰는 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암검 부종처럼 살짝 부었을 때 이거는 습담으로 보고 상구 경거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습과 습담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한약 결혼에서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물, 수액은 정상 수액이에요. 이 정상 수액이 병리적인 물질로 변하면 습이 돼요. 그러면 수에서 습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통 수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습이 좀 더 농도가 진해지는 비정상적인 물질로 변하면 담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뜨물을 받아서 항아리에 모아놓으면 맨 위에 뜨는 게 햇빛을 받아서 맨 위에 뜨는 게 가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에도 밑으로 아래로 모여서 물이 되면 수기, 위에 뜨면 형체가 있어지면 담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붓거나 많이 설사하거나 그러면 조습에서 수기, 수습 정체로 보고 수혈을 쓰고요. 조금 있는 습담은 담음으로 보고 금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암검 부종은 조금 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구 경거로 치료해서 나았어요. 이 사람이 아주 여러 달 동안 늘 부어 있었기 때문에 눈꺼풀 외에는 부은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상암검 부종만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었는데 38번 치료해서 고쳤다고 나오네요.